김남국 코인게이트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남국 코인게이트가 파다하게 퍼지는 가운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걸 물타기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들을 다 합니다. 자, 오늘 민주당 박찬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공직자 가상화폐 공개 거부 주장. 시청자 여러분, 이거 엄연한 가짜뉴스입니다. 자, 왜냐? 이미 법무부가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요? 한동훈 장관 등 소속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없다. 이게 언제냐면요.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이미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에게 가상자산이 없다라는 것들, 더 나아가 법무부 공무원들도 가상자산이 없다라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박찬대는 이런 뭡니까?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찬대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바로 좌파 언론들 때문이죠. 좌파 언론들. 네? 실제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법무부 공무원 자산가산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바로 다음 날 법무부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법무부 알림, 모 언론 법무부 공무원 자산가산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 관련 기사.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비공개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미 법무부가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대는 뭐 하는 겁니까? 저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어떠한 팩트 체크도 안 한 채 뭐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있는 겁니다. 결국 뭐겠어요? 김남국 코인게이트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고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는 건데, 자, 우리 박찬대 씨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왜냐? 자, 보십시오. 법무부가 어떻게 밝혔냐면요. 잘 보세요. 법무부는 이렇게 하고 있대요.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 행동 관령에 근거하여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과 달리, 김남국과 달리 법무부는 이미 가상자산과 관련돼 가지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요. 연 2회.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법무부가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민주당은 법무부만큼 가상자산에 대해서 점검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민주당 어떻게 했어요? 민주당. 이미 김남국이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더 나아가 김남국 코인 핵심 자료도 안 내고 탈당했잖아요, 지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상화폐 공개와 관련돼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야, 정말 가지가지 한다. 네, 가지가지 한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가짜 뉴스를 팩트로 반박해야 된다. 이래서 음모론을 팩트로 반박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한동훈 법무부는 이렇게 미리 팩트 체크해 놨다. 그래서 저 박찬대의 가짜 뉴스가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찬대는 이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네, 가짜 뉴스 뿌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왜냐? 김남국이 지금 휴게소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코인 자료도 안 내고 사라진 김남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가평 휴게소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뭐 김남국이는 유명 인사가 됐어. 유명 인사가 어딜 가든 지금 사진이 찍히고 있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자, 이거는 오늘 실제 배승희 변호사님이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김남국 맞지요? 오늘 가평 휴게소에서 보신 분이 보내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신 겁니다. 야, 역시 100만 유튜버 채널은요, 제보도 다릅니다, 친구 여러분. 네, 100만 유튜버 채널은 제보도 달라요. 야, 자, 그런데 보시면은 캐리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캐리어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저게 뭐 캠핑 장비인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김남국이 지금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인과 관련돼 가지고 여의도가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태평하게 가평 휴게소에서 저렇게 어딘가를 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도망가나?
네? 속세를 떠나려고 합니까? 네? 아예? 뭐 요즘 뭐 전화도 안 받는다는데 뭐 아예 그냥 속세를 떠나려고 해요? 자, 저는 그래서 좀 의심되는 게 뭐냐면요. 저거 돈가방 아닌가? 물론 저희 뇌피셜입니다, 친구 여러분. 저거 돈가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실제 FIU 시스템 설계자 문송천 교수에 따르면 뭐 했다라는 겁니까? FIU가 김남국을 검찰에 통지를 한 이유는 코인 거래 때문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현금 인출 때문이다. 즉 김남국이 코인을 현금화 시켰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근데 지금 그 현금이 어디 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당에 김남국은 이렇게 캐리어를 싣고 가평휴게소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모르겠어요. 저 캐리어 안에 뭐가 담겼는지. 자, 어쨌든 간에 김남국은 뭐 하는 겁니까? 딱 걸린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김남국 코인게이트에 분노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란 당대표가 사과까지 했는데, 지금 저렇게 태평하게 휴게소에서 발견됩니까? 네? 휴게소 발견돼요?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휴게소에서 발견된다? 야,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이 일말의 반성도 없다라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김남국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얼마 전이죠. 얼마 전 이종배 서울시 의원님이 김남국을 검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혐의가 뭡니까? 뇌물과 정치자금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수사팀에 배당이 됐대요. 수사팀의 배당. 자, 그러면 김남국은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혐의까지도 수사받을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김남국은 지금 저렇게 태평하게 가평휴게소에서 발견될 때가 아니다. 수사 준비해라. 조만간에 검찰이 김남국을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민주당 내부에서 폭로가 나왔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자, 어떤 폭로가 나왔냐면요. 보세요. 김남국이 지금 뭡니까? 탈당을 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진상조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김남국 코인을 들여다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때 당시 진상조사단에 있었던 민주당 이용우라고 있습니다. 이용우. 자, 근데 오늘 이 이용우가 KBS 라디오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남국 코인 지갑 확인한 이용우. 전문가 분석이 터무니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코인 전문가들이 김남국의 코인 지갑을 역추적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터무니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우는 왜 이걸 터무니없지 않다고 말할까? 김남국이 인정했대요. 시중에 분석된 코인 지갑이 본인께 맞다고. 네? 김남국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와.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것도 맞다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이 10억을 벌어서 40억 이체하다가 30억이 걸려가지고 FI에 신고된 거. 이것도 맞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 4개월간 48번에 거쳐서 쪼개기 이체를 했다라는 것. 이것도 맞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김남국 코인과 관련된 그 모든 보도들이 사실상 팩트다. 맞다라는 걸 김남국이 인정했다라고 민주당에 있는 진상조사단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야, 아니 김남국 뭐라 그랬어요? 김남국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법적 대응하겠다며. 네? 법적 대응하겠다며요. 그 모든 것 한동훈 장관 검찰 작품이라면서요. 그거 윤석열 정부 실정 덮으려고 수사기관이 흘린 거라면서요. 알고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팩트라는 거예요. 김남국이 인정했대요. 시중에 분석된 코인지가 본인 거 맞다고. 야, 이러니까 김남국이 전화를 안 받지. 네, 이러니까 김남국이 갑자기 가평휴게소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발견된
김남국의 코인 지갑이 김남국 본인께 맞다고 인정했으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금 세탁. 왜? 실제 김남국은 코인도 쪼개기를 했고 더 나아가 현금 인출도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FIU에 걸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의 코인 거래를 넘어서 지금 현금 인출, 즉 자금 세탁과 관련된 얘기가 더 짙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남국이 어떡하냐? 네? 김남국 어떡합니까? 자, 무엇보다 김남국은 큰일이 났습니다. 네? 큰일이 났어요. 자, 왜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뭘 들여다보고 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검찰이 자금 세탁과 범죄 수익 은닉을 실제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범죄 수익 은닉과 자금 세탁이 걸리면요. 김남국 어떻게 되냐? 재산 몰수됩니다. 재산. 네? 범죄 수익 은닉으로 판단된 경우 김남국의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파생된 재산들까지도 몰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김남국 진짜 거지 된다. 네? 진짜 거지 된다라는 겁니다. 남국이 김남국 씨 진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을 수도 있어요. 네? 김남국 진짜 매일 라면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구멍난 운동화만 신고 다닐 수도 있다고. 네? 자,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내가 이걸 안고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배 국회의원이 얘기했다고요. 죽어도 같이 죽자고. 같이 죽을 것인지. 김남국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 김남국 전 재산 몰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남국의 자금 세탁과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돼가지고. 야. 그런데 김남국이 시청자 여러분 한계가 또 걸렸어요. 자, 어떤 게 걸렸냐? 자, 김남국이 지금 이상한 점이 뭡니까? 어떻게 그 많은 코인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쪼개기로 이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요. 야,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김남국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47억 위믹스를 이체를 했다는 거예요. 무려 12시간 만에 23번의 이상 거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잠을 안 자. 네? 새벽 4시에 47억 위믹스를 이체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무엇보다 12시간 만에 23번이나 쪼개기 이체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예? 누가 봐도 이거 뭡니까, 신규 여러분? 돈 세탁 정황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돈 세탁 정황이. 자, 이러니까 FIU 걸리지. 이러니까.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신규 여러분. 보세요. 김남국이 어디서 어디로 이체를 했다라는 겁니까? 빗썸에서, 업비트에서, 그리고 클립으로. 네? 빗썸 거래소에서 업비트 거래소로 옮겼고, 업비트 거래소에서 클립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무려 44억을 12시간 동안. 자, 신규 여러분, 보세요. 실제 김남국의 지금 코인을 잡아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업비트입니다. 업비트가 김남국의 코인과 관련돼가지고 이상 거래를 포착을 했고 그것을 FIU에 신고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래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래가. 언제? 2022년 1월 31일에. 자, 보십시오, 신규 여러분. 그럼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 방송에서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김남국이 빗썸에 있던 위믹스 코인을 업비트로 보냈고 업비트에 있는 위믹스 코인을 카카오 지갑으로 보내다가 FIU에 걸린 거 아닙니까? 업비트가 신고를 한 거예요. 업비트가.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업비트를 제외하고 빗썸에서 카카오 지갑으로 바로 옮겼으면 안 됐냐. 그러면 지금 이걸 안 걸릴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왜 굳이 업비트를 통할까? 그냥 빗썸에서 카카오로 바로 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 당시 빗썸에 출금이 막혔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남국이 뭐 하는 겁니까? 업비트로 우회를 하다가 이상거래가 덜미에 잡혔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야,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하늘이 도운 것인지, 만약에 이때 당시 빗썸이 출금 금지를 안 했더라면, 네, 계속해서 빗썸에서 카카오 지갑으로 옮겨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 빗썸이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요, 이거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1월 19일 빗썸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한다고 출금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타인 지갑 주소 등록을 불가하게, 신분증을 촬영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해외 계좌로 거래하는 것조차도 제한을 시켰던 겁니다. 이런 발표를 언제 한 겁니까? 빗썸이 보시는 것처럼 1월 19일부터 언제까지요? 1월 26일까지 했던 겁니다. 자, 즉 빗썸 지갑에서는 깨끗하게 돈이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업비트로 우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업비트에서 잡아냈던 거예요. 야, 걸려네. 네, 역시 옛말이 맞습니다, 친구 여러분. 꼬리가 길면 걸린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친구 여러분. 그러면 기다렸다 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 김남국 말대로 떳떳하다면, 김남국 말대로 실명 거래했다라면, 김남국 말대로 뭡니까? 부정한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업비트가 출금 뭡니까? 다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기다렸다 하면 되잖아요. 기다렸다가. 그런데 굳이 김남국은 뭐 한 겁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업비트를 통해서 우회 거래를 하다가 잡힌 겁니다, 친구 여러분. 잡힌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겁니다. 왜 걸릴까? 그냥 빗썸이 정상화될 때까지, 빗썸에서 출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걸 기다리지 않고 업비트로 저렇게 우회하다가 왜 FIU에 걸릴까? 바로 날짜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날짜. 전 이게 이상해요. 무슨 얘기냐? 보십시오. 김남국의 이상거래 날짜가 언제라는 겁니까? 1월 31일이라는 겁니다. 언제요? 대선 때. 대선 국면 당시 김남국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빗썸에 있는 위믹스를 업비트로 옮기고 업비트에 있는 위믹스를 클립으로 옮기다가 걸린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왜 굳이 1월 31일 날 이런 일을 해야 될까? 기다렸다 하면 되는데 왜 이걸 해야 될까?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김남국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갖고 있는 위믹스 코인을 대선 직전에 모두 다 전량 인출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거 김남국 돈 맞느냐? 저거 정말 김남국 돈 맞느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이냐? 자, 지금 뭔가가 점점 색깔이 진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모든 정황들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김남국 스스로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고요. 시중 분석된 코인 지갑 본인 거 맞다라고 김남국이 민주당 진상조사단에다가 자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똑바로 수사를 해야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단순히 김남국의 코인 거래뿐만이 아니라 김남국을 코인을 현금화 시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현금화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실제 검찰이 김남국의 코인 거래소 연계 시중은행 계좌까지도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협은행, 네, 그에 대해서 검찰이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김남국의 은행 계좌까지 검찰이 봤을 때 그럼 나오겠죠. 김남국이 얼마나 현금화를 했는지, 그리고 그 현금화된 돈이 김남국 통장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인출이 된 건지, 그리고 그게 인출이 되었다라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김남국은 어디 갔다 오신 여러분? 이런 마당에 김남국은, 네, 가평을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신 여러분? 이런 마당에 가평 휴게소에 있는 게 말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 생각 잘해라.
잘못하면은 전 재산 몰수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하는 겁니까? 선배 국회의원이 말했어요. 죽어도 같이 죽자고요. 네, 김남국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 누구 한 명 믿다가 정말 끝나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자,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친구 여러분? 우리 되게 궁금했었잖아요. 저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침 방송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상했잖아요. 왜 굳이 업비트를 거쳐서 갈까?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면 되는데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빗썸이 이렇게 출금을 막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빗썸이 출금을 막지 않았더라면 뭐 하는 겁니까? 김남국은 안 걸릴 수가 있었는데 빗썸이 출금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남국이 업비트로 우회하다가 요게 딱 걸렸다. 그래서 지금 이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오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